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집안에 쌓여있는 물건을 한 번쯤 바라보게 됩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그대로 두자니 마음이 답답하고 정리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한 그 느낌.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쌓아두고 살았을까? 이 많은 것들이 정말 다 필요한 걸까? 사실 물건은 단순한 물건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그 안에 담긴 시간, 기억, 역할, 책임이 함께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이 많아질수록 정작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이유는 공간이 좁아서가 아니라 내가 짊어진 시간과 감정이 많아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마음이 불편하면 비워야 하는데 더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어딘가 허전하면 새로운 걸 사고, 불안하면 뭔가를 더 쌓아두고, 심심하면 또 다른 걸 찾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집도 마음도 꽉 막힌 느낌이 들죠. 나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요. 이 영상은 그런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해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비워야 한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있는 걸 버리라는 의무감도 아니고, 그저 당신의 삶이 왜 어느 순간 무거워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편안함을 되찾을 수 있는지,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풀어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해진다면, 여기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위로가 머물 수 있는 작은 동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왜 무거워지는지 그 오래된 이유를 함께 들여다봐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 물건이 많아진 이유는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젊을 때는 늘 부족했고 가진 게 많지 않았습니다. 옷 한 벌, 그릇 하나, 전자제품 하나를 사는 것도 여러 번 고민하고 몇 번씩 계산해보고 그래도 마음 졸이며 샀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인지 한번 손에 들어온 물건은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힘들게 손에 넣은 만큼 그 안에는 노력과 기억이 함께 들어 있었으니까요. 세월이 흐르고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예전보다 쉽게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라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는 물건들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집안은 어느새 예전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모았던 물건들과 삶의 여유를 느끼며 들여온 물건들이 뒤섞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에는 재미있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물건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안이 커진다는 점. 왜 그럴까요? 물건은 눈에 보이는 공간을 차지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도 같은 양만큼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방 한쪽에 쌓인 박스는 내가 언젠가 사용하려고 혹은 버리려고 미뤄둔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고, 오래된 기념품들은 과거의 기억을 계속 꺼내놓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이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부담이 되어 조용히 지속적으로 나를 누르는 거죠. 특히 5070대가 되면 물건 하나하나에 붙은 의미가 훨씬 깊어집니다. 무언가를 버리려고 하면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떡하지? 이걸 버리면 이 시절의 기억도 사라지는 것 같아. 아까워서 못 버리겠어.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당연한 겁니다. 물건이 늘어난 건 당신이 살아온 세월이 그만큼 길어졌다는 뜻이니까요. 삶이 쌓였고, 관계가 쌓였고, 경험이 쌓였습니다. 물건은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용히 떠오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많은 물건들이 정말 지금의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을까? 아마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불편함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방을 둘러보면 언젠가 정리해야 하는 자리들이 눈에 띄고 마음속에는 묘한 피로감이 머물죠. 이건 물건 때문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담긴 책임감과 미뤄둔 감정 때문입니다. 정리하지 못한 공간은 정리하지 못한 마음과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쌓아둔 물건은 쌓아둔 감정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왜 이렇게 지치는지 모르겠다. 몸도 마음도 무겁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건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짐이 많아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무거움은 잘못 살아온 결과가 아니라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온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평생을 책임지고 챙기고 버티며 살아왔던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흐름입니다. 그러니 지금 느껴지는 이 무거움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무거움은 어느 날 갑자기 가볍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단지 몇 가지 깨달음만 더하면 말이죠. 그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사람을 붙잡고, 누군가는 시간을 붙잡고, 또 누군가는 물건을 붙잡죠. 물건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단순한 쓸모가 아니라 나의 지난날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물건 하나에 담긴 시간은 더 깊어지고 버리려고 할 때 올라오는 감정도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비워야 하는 걸 알면서도 손이 쉽게 가지 않는 것이죠. 이건 나약함이 아니라 시간이 만든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우리 세대는 늘 아껴 쓰고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배고픈 시절을 겪었고 없는 것 투성이의 시간을 지나왔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한 푼 두 푼 모으며 버텨왔죠. 그래서 한 번 손에 들어온 물건은 쉽게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건 단지 물건이 아니라 살아온 증거였으니까요. 버리면 뭔가 허전해질 것 같고 어디선가 구멍이 뚫린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 손이 떨리기도 합니다. 이런 감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에는 손실 회피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얻는 기쁨보다 잃는 불안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심리죠.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때는 늘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아깝고 다시는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이 심리는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집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들면 재구매의 가능성보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건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물건을 사용하는 애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년에 한 번도 꺼내지 않는 물건이지만 있으면 든든하다는 마음이 자리 잡으면 아무리 오래 지나도 버리지 못합니다. 이건 부족했던 시절의 몸에 밴 본능 같은 것입니다. 언젠가 필요할 것 같은 막연한 불안, 혹시나 하는 마음, 그리고 다시는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손을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건이 많아질수록 안정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시야는 늘 복잡함을 마주하게 되고 이는 곧 마음의 피로로 이어집니다. 정리되지 않은 공간은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닮아 있고 눈에 보이는 어수선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걱정거리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물건은 안정감을 주기보다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중 절반 이상은 불필요한 잡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어지럽혀져 있으면 이 잡생각의 양이 더욱 늘어난다고 해요. 물건을 볼 때마다 저건 언제 정리하지? 저건 왜 저기 있지? 이걸 이제 어떻게 할까? 같은 생각이 계속 떠오르면서 마음이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결국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물건은 늘어나지만 정리할 에너지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쌓인 물건은 천천히 부담으로 변합니다. 특히 오래된 추억이 담긴 물건일수록 더 손이 가지 않게 됩니다. 추억이 사라질까 두렵고 그 시절의 나를 잃어버릴까 무서워서죠. 하지만 기억은 물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살아 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는다고 그 시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습니다. 물건이 많아지면 선택의 부담도 커집니다. 어떤 걸 쓰고 어떤 걸 버리고 어디에 놓을지까지 선택해야 할 것이 늘어납니다. 선택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피로도는 빠르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반대로 물건이 줄어들면 선택의 폭도 줄고 마음은 그만큼 조용해집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행위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마음의 여백을 되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물건을 쌓아두는 또 하나의 이유는 시간을 붙잡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젊을 때 사용하던 물건, 아이가 어릴 때 쓰던 물건, 처음 이사 왔을 때 들여온 물건들. 이런 물건을 보면 그때의 내가 떠오르고 그 시절의 공기와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물건을 버리면 그 시절도 함께 떠나가는 것 같아서 손이 떨리기도 하지요. 하지만 시간이 묶여있는 물건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살아가는 공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지나간 시절이 현재의 삶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물건을 꼭 버려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억지로 비우면 오히려 상실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을 놓아주는 과정에서 지금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과 이제는 쉬게 해도 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구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마음의 지혜입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한평생 열심히 살아온 사람만이 느끼는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고 나면 물건을 대하는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버려야 한다는 압박보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조용한 질문이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주는 첫 번째 걸음이 됩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유는 단순히 공간이 좁아져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물건은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을 계속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야 하고, 옮겨야 하고, 언젠가 다시 꺼내야 하고, 혹은 처분해야 한다는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그래서 물건이 늘어날수록 마음속 목록도 함께 늘어나죠. 사람은 목록이 많아질수록 피로해지는 존재입니다. 신기하게도 물건의 무게보다 해야 한다는 생각의 무게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의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물건을 치우는 일이 금방 끝났지만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청소를 시작해볼까 하고 물건을 꺼내놓다가도 금세 앉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다시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죠. 이런 변화는 정상입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지고 불편한 마음을 만드는 요소에 대한 감수성도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조금만 많아도 쉽게 지치고 작은 어지러움도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사람마다 감정이 머무는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공간이 넓을 때는 여유가 있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지면 그 공간이 점점 작아집니다. 물건이 차지하는 건 단순한 방의 자리만이 아니라 내가 숨 쉴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안 된 집에 오래 있으면 괜히 답답하고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이 올라오고 무언가가 계속 걸리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생깁니다. 바로 그 순간이 마음이 공간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공간이 어지러우면 마음도 어지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또한 물건은 시간의 흔적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하면 마음이 과거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추억이 담긴 사진을 보면 그때의 내가 떠오르고 오래된 가구를 보면 처음 집을 마련했던 기억이 떠오르죠. 이런 기억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마음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기에 그리움과 아쉬움이 함께 밀려오면서 쉽게 손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물건 정리는 물리적인 일이 아니라 감정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하는 일인 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쌓아두는 이유 중 하나는 안심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많으면 든든할 것 같고 필요할 때 꺼내 쓰면 될 것 같고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물건은 쌓일수록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정리해줘. 나도 봐줘. 언제 나를 쓸 거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정작 안정감을 얻으려고 모아둔 물건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의 잔소리도 함께 많아지는 것이죠. 흥미로운 사실은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다는 겁니다. 공간이 단순해질수록 사람의 뇌도 함께 단순해지고 생각의 흐름도 차분해집니다. 반대로 물건이 많아지면 뇌는 끊임없이 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만큼 피로가 쌓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은 해야 할 일이 줄어드는 순간입니다. 물건을 줄인다는 것은 곧 해야 할 일을 줄이고 마음의 노이즈를 줄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우는 것을 손해라고 느끼고 채우는 것을 이득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만들어낸 착각입니다. 채우면 든든할 것 같지만 결국 부담이 되고 비우면 허전할 것 같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 두 가지의 모순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비우는 것이 강요가 아니라 내 마음을 위해 필요한 선택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우는 힘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마음의 기술이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버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물건을 정리하기 전에 내 마음을 먼저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물건이 지금의 나를 힘들게 하는지, 아니면 따뜻하게 해주는지, 가볍게 만드는지, 무겁게 만드는지를 조용히 느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건은 사용 여부가 아니라 감정의 무게로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할 때가 많습니다. 마음을 괴롭히는 물건은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물건은 자연스럽게 남게 됩니다. 결국 물건이 주는 무게는 물건 그 자체의 무게가 아니라 내가 그 물건에 붙여놓은 감정의 무게입니다. 인정하고 내려놓고 다시 선택하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물건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도 함께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경험이 물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물건을 가볍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음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붙잡고, 일터를 붙잡고, 책임을 붙잡고, 그리고 물건까지 붙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비운다는 말은 늘 두려움부터 떠오릅니다. 비워야 한다고 들으면 왠지 내가 가진 것을 잃는 것 같고, 손에 쥔 것이 사라지는 것 같고, 마음에 공백이 생길 것 같은 불안이 밀려오죠. 하지만 비워내는 과정은 잃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볍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마음의 공간이 열리면 생각의 창도 함께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서랍 하나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영수증과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죠. 아,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들고 있었을까? 그 물건을 버리거나 정리하는 순간 마음속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치 오래된 방 안에 먼지가 털리는 것처럼 정리하지 못한 감정도 함께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물건을 정리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도 정리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비운 뒤에 남겨질 공간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작 비우고 나면 그 자리에는 늘 공백이 생기지만 그 공백은 허전함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여백이 생겨야 새로운 바람이 드는 것처럼 물건을 비우면 마음속에도 바람이 들어옵니다.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내면이 천천히 숨을 쉬기 시작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도 찾아옵니다. 그제야 우리는 깨닫죠. 내가 버린 건 물건이 아니라 부담이었구나. 물건을 내려놓는 과정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걸 정말 버려도 될까 하는 망설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마음속에서 작은 확신이 올라옵니다. 없어도 괜찮겠다. 바로 그 순간이 비움의 첫걸음입니다. 비움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한 깨달음에서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손은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비움을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억지로 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락하지 않은 물건을 버리면 오히려 상실감이 커지고 비움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스스로 이제 괜찮다고 말하는 물건은 놀라울 만큼 쉽게 손에서 놓아집니다. 그때의 비움은 불편함이 아니라 안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입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어떤 물건도 무겁지 않습니다. 또한 비워내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간이 정리되면 물건이 아니라 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무엇에 지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어지러운 공간에서는 어지러운 생각만 떠오르지만 단순한 공간에서는 단순하고 분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과정입니다. 나를 다시 만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드는 감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살 수 있었네. 그동안 괜히 붙잡고 있던 것들,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그저 습관처럼 들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필요보다 습관으로 물건을 붙잡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움은 습관을 놓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됩니다. 습관의 무게가 떨어져 나갈 때 마음의 무게도 함께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비움은 이름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며 두 손 가득 쥐고 버텼던 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되는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한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해방감이죠. 더 이상 책임을 짊어질 필요도,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비워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쉬어도 괜찮습니다. 비움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자유로운 행위가 됩니다. 가끔은 집 안의 물건보다 마음속의 물건을 먼저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미련, 후회, 아쉬움, 그때 그 말, 그 사람의 표정 같은 것들. 실체 없는 마음의 물건들이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집을 정리하면 마음도 함께 정리되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집도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공간과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밖을 비우면 안이 비워지고, 안이 비워지면 밖도 정리됩니다. 비움을 통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지금을 더 선명하게 느끼는 능력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시야가 넓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면 삶이 보입니다. 필요 없는 것들이 내려가고 나면 정말 소중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남은 물건들은 의미가 있고, 남은 관계들은 따뜻하며, 남은 시간은 조금 더 빛나 보입니다. 그래서 비움은 사라짐이 아니라 남음입니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남게 하는 과정입니다. 비우기 시작하면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속도입니다. 예전에는 늘 빠르게 움직이고 빨리 결정하고 마음이 항상 조급한 상태였다면 비운 뒤에는 생각의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느려졌다는 것이 게으르다는 뜻이 아니라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편안함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기 시작하면 아무 이유 없이 시끄러웠던 내면의 소리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우고 난 뒤에 괜히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말하는 것이죠. 또한 비움은 우리의 시선을 바꿉니다. 물건이 많을 때는 시선이 계속 흩어지고 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걸려 마음이 어수선하지만 물건이 줄어들면 시선이 머무르는 자리가 바뀝니다. 더 이상 어지러운 곳을 바라보지 않아도 되니 마음속 잡음도 함께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야가 단순해질수록 생각도 단순해지고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자연스럽게 정리된다는 점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은 내려놓고 지금 필요한 것들만 남게 됩니다. 비움을 통해 찾아오는 또 하나의 변화는 자존감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물건을 정리하면 결정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걸 남길지, 비울지, 어떻게 둘지에 대한 결정은 단순한 선택 같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요한 연습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나는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안정감이 생기고 작은 선택이 쌓여 큰 변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움은 삶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에서 떠나갑니다. 일도, 인연도, 젊음도, 순간의 열정도 서서히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죠. 하지만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고 있던 무게를 조금씩 놓아주면 내 마음도 함께 가벼워지고 삶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떠나는 것을 허락할 때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비움은 또한 관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물건이 많을 때는 관계도 복잡해지고 마음을 나누는 범위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비우기 시작하면 꼭 필요한 인연만 남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 한쪽이 일방적으로 버티는 관계,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어집니다. 대신 편안함을 주는 사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조용히 옆에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남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이 결국 마음을 비우는 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비움은 우리의 시간까지 바꿉니다. 물건이 많을 때는 물건을 관리하는 데 시간이 쓰입니다. 옮기고, 치우고, 찾고, 다시 정리하는 반복된 시간들. 하지만 물건이 줄어들면 그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빈자리에 욕심 없이 쉬는 시간이 들어옵니다.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 몸과 마음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는 능력도 함께 올라갑니다.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편안한 삶의 리듬입니다. 비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건 많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가 너무 많이 들고 있었던 거죠. 이 말이 바로 비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들고 있던 짐은 물건보다 책임이었고, 감정이었고, 관계였고, 끝없이 쌓아둔 의무들이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건 그 무거운 의미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작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시작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비움은 결코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니며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천천히 시작됩니다.
비우기라는 과정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다시 찾는 일입니다. 물건이 조금씩 줄어들면 그 자리에 내가 앉을 공간이 생기고 내가 숨 쉴 공간도 함께 생깁니다. 예전에는 물건과 할 일 사이에서 늘 밀려났던 나라는 존재가 비로소 앞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우고 난 뒤에 이제야 집이 아니라 내 공간이 된 것 같다고 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공간을 되찾는 일은 곧 나를 되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비움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시선이 바깥에서 안으로 옮겨옵니다. 예전에는 외부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건을 사고 남들과 비교하며 공간을 채우고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뭔가를 쌓아두었다면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떠오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는 지금 이 정도면 괜찮다는 확신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자리 잡습니다. 이것은 어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비움이 자연스럽게 가져오는 마음의 안정입니다. 또한 비움을 통해 우리는 삶의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간이 나면 무언가를 채우려고 했고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았고 마음이 늘 어딘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었지만 이원에는 과정을 통해 쉬는 시간이 진짜 쉬는 시간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아무 계획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천천히 흘러가는 하루가 오히려 고마워집니다. 이런 변화는 물건이 줄어들면서 마음의 소음이 줄어드는 데서 시작됩니다. 비움을 잘 해낸 사람은 자기만의 리듬을 갖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튼을 열어 햇빛을 받는 순간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식탁 위 한두 개의 정리된 물건. 이런 사소한 것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조용히 채워줍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이런 작은 장면들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지러움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일상의 작은 아름다움들이 막힘없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움은 단조로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함을 만드는 일입니다. 비움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움은 그 충분함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줄어든 물건 사이로 보이는 여백이 바로 지금의 내가 서야 할 자리이고 이 자리가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비움을 통해 얻는 건 물건이 빠진 자리의 공백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평온입니다.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얼굴에 드러나는 편안함, 괜히 한숨이 줄어드는 변화, 하루가 조금 더 부드럽게 흘러가는 느낌.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사람의 표정도, 몸의 긴장도, 관계의 태도도 함께 달라집니다. 비움은 물건을 잃는 과정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이며 삶이 조용히 바로잡히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정말 많은 것들을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책임 때문에, 때로는 사랑 때문에, 때로는 이겨내야 한다는 마음 때문에 손을 놓지 못했던 것들이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붙잡는 것보다 내려놓는 일이 더 큰 용기가 됩니다. 비움은 나이가 들어서야 비로소 이해되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버티며 쌓아온 시간 속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여백을 만드는 일이 필요해지는 시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하루의 속도를 조금 낮추다 보면 새삼스러운 사실을 하나 깨닫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필요한 건 많지 않다는 것. 내가 버려야 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붙어 있던 책임감이었고 내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을 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믿었던 나의 생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깨달음은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다가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본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떠나는 것들을 억지로 붙잡지 않고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지나가게 두는 것. 그렇게 내 삶의 자리를 정리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 한구석에서 미묘한 가벼움이 피어오릅니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죠. 결국 비움은 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물건과 일과 관계 뒤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내가 천천히 앞으로 나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은 지금의 나는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버티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 노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천천히 마음을 가볍게 쓸어내리고 지금 이 순간의 숨을 한번 고요하게 들이켜 보세요. 비움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가벼우며 조금 더 고요하길 바랍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이 스스로 향하는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